여러분 안녕하세요. 91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닭, 돼지, 가축의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농업의 미생물 사용, 토양의 미생물 사용, 그리고 이제 토양 살리기 위해서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가축인데요. 지금 흙살리기 이제 56번째 과인데요. 유기물질, 자연유기농, 미생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연축산이죠. 우리 현대 축산의 미생물 활용 방법에 서 말씀드릴 건데, 미생물 하면은 뭐 지금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만 하더라도 생존과 면역의 뭐 70%는 이제 미생물이 좌우한다. 그래서 장애 미생물이 이제 면역체다. 그래서 그 장애 미생물 제2의 뇌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토양도 마찬가지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양분 생산이라든가 식물의 성장이라든가 양양 공급하는 이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축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명은 미생물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미생물을 알지 않고 이제 우리 농사 짓는다는 건 정말 어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뭐 알지 않아도 농사를 이제 지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료 퇴비 같은 걸로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미생물도 좋은 유익한 미생물도 있지만 유해적인 미생물이 있어서 이제 병해충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티스에서 이제 유익한 미생물 프로바이오티스 아닌 안티프로바이오티스, 이제 항생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약 제초제 아니면 살충제 이런 걸로 이제 해결해 왔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토양의 문제 아니면 이제 가축 사육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미생물에 굉장히 관심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축산의 미생물 사용 이제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축산의 미생물 사용을 보시면 이제 가축 면역 장장에서 미생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 이제 유익한 미생물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축사라든가 이제 보면 이제 분뇨 쌓이는 곳에 보면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항생제 없는 가축 사육 그를 지향하면서 이제 미생물 사용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미생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요, 축사라든가 바닥에 분변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미생물 살포, 이제 배양한 미생물이죠. 이제 시판한 미생물 같은 거를 해서 살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축이 먹이는 물, 온수에다가 미생물을 이제 섞어서 이제 급수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시판 사료, 이제 공장 사료라고 했죠. 이제 사다가 쓰는 사료에다가 미생물 제제. 보시면은 이제 뭐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판되는 게 많거든요. 이제 건조된 그거를 이제 섞어서 첨가해서 먹이는 방법. 뭐 특히나 이제 사료에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미생물의 효소 같은 게 이제 첨가에 대해서 시판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축산이라 해서 보시면 이제 미생물 투입해가지고 이제 발효 사료를 만들어서 급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적으로 미생물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 활용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미생물 사용하는 그 미생물들이 거의 종균 미생물, 양적 배양한 자생이 낮은 종균 미생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축의 장 미생물과 다른 배양 종균 미생물이라는 거. 이제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연 상태 가축의 원래 장애라든가 이제 가축의 기생하는 미생물 원원적 미생물이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체종된 게 원종 미생물이고 그 다음에 배양된 게 종균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배양된 미생물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종 미생물 쓰는 분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보면 이제 기간 이제 제도 교육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농가들의 이런 지식이 보급되면서 조금은 있는데, 그러나 아마 99%의 농가들을 보시면 이제 거의 종균 미생물 쓰고 있거든요. 가축의 그 유지에서 미생물 그 사용에 불경 원인 및 피해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제가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가축 사육, 특히나 이제 닭 사육에 대해서 지난 10년 동안 교육을 같이 해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1,000원짜리 계란하면 뭐 방송에도 많이 소개된 농가들, 아마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1,000원짜리 계란하면 뭐 제가 이제 10년 전에만 해도 이 닭사육 교육을 시작할 때 1,000원짜리 정도의 고 퀄리티의 양계 유정란 생산하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시판하는 게 보통 100원짜리고 잘바다에 300원짜리 친환경에서 그렇게 하는데 1,000원짜리 누가 먹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마 이제 십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카페나 블로그에 100만 원 정도의 돼지를 키워야 되고 1,000원 뭐 지금 5,000원짜리 만원 계란 정도는 생산도 할 필요 있다. 그런 고퀄리적인 농업을 이제 기술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1,000원짜리 계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지금의 문제 뭐 외국사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라든가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이제 1,000원짜리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그런 기술을 내가 보급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00원짜리 계란들이 맥히고 있거든요. 2,000원짜리 계란도 나왔듯이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기획해온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닭사육 유정란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많이 소개됐죠. 동물복지의 그런 방송이라든가 소개됐던 이제 제가 경험했던 농장 운영하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조금 드리면요. 장유익 미생물원의 그 영양원 단절입니다. 장의 미생물의 영양체죠. 영양체 단절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식이섬유가 이제 장에 유익한 미생물들 먹이채로 알려져 있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풀 같은 거를 이제 안 먹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곡물 사료 위주로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도 보면 이제 식이섬유 하는 게 장의 미생물이듯이 가축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러는데 보시면 이제 지금은 뭐 옥수라는 글을 올려서 프리바이오틱스 만듭니다만은 자연에서는 이런 그 풀과 같은 것이 이제 장에 유익한 미생물의 영양원으로서는 이미 알려져 있고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 이제 장의 미생물 불균형기는 사료입니다. 뭐냐 그러면 보통적으로 이제 지금 곡물 위주에 먹여버리거든요. 곡물 사료의 완전한 그 집중입니다. 고영양이죠. 뭐 그전 같으면 이제 우리가 가축이라는 게 닭이든 돼지든 소든지 곡물은 이제 곁들여서 먹였고요. 거의 이제 풀을 위주로 해서 먹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의 사료의 그 영양의 대다수가 뭐냐면 이제 풀은 단전돼 있고 뭐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되새김도 조금 먹입니다만 거의 이제 옥수수 같은 고영양 단백질에서 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의 미생물이 계속 이제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건 이미 그 학계에서 알려져 있고요. 학자들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이는 이제 사료의 문제입니다. 수입 사료거든요. GMO가 대부분이다만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고요. 뭐냐면 이제 수입하는 검역 과정에 이제 거기에 불개미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제 그런 미생물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좋지 않은 미생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충제라든가 여러 가지 뿌리게 되는데 뭐 방부제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독성, 맹독성 살충제들 뿌려주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씩 두 달씩 이제 수입하는 과정이 걸리거든요. 이제 뭐냐면 항구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배 싣고 운반하고 이제 사료 저장 이제 도착하기까지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그런 또 검역하는 과정에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이런 해충이라든가 이제 외부의 미생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살충제 고독성 상들을 뿌려준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노출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의 미생물이 불균형이 일어난다. 뭐 크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 뭐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저희 자연유기농에서 자연유기 축산이죠. 에서 이제 미생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연유기 축산에서 미생물 사용은요. 가축 장 미생물 동급의 원원적 미생물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토양 살리기라든가 농업에 이제 원원적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꼭 같습니다. 원원적 미생물 사용이고요. 그러면 자연유기 축산에서 미생물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소개할 건데요. 단 이제 가축 시설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원적 먹이를 미생물을 먹이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되 가축 사육 시설 같은데 뿌려야 될 때가 있다. 간혹요. 저는 이제 그렇게 뿌리지는 않습니다. 또 권장하지도 않고요. 뿌리지 않아도 무난한데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이 원원적 미생물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이제
단 이제 시설에 뿌려야 될 상황도 간혹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원종 미생물을 배양해서 제한적 사용을 권장한다는 거.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퇴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원종 미생물을 어떻게 배양하는지. 그래서 제한적으로 한다. 원칙은 원원적 미생물 사용을 권장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미생물 활용 방법을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 활용이 원원적 미생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원적 미생물을 어떻게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100% 자가 사료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권장하고 또 그런 기술을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왔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돼지와 닭을 키우는데요. 거기에 100% 이제 지역 자원에서 사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사료 자원을 확보해서 보관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원원종 미생물을 채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김치를 만들어 뒀다가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김치를 뭐 그때그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추를 가을에 담았다가 배추 수확해서 김치를 담았다가 1년을 먹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료 자원도 똑같이 이제 김치와 같이 원원종. 우리가 김치에 미생물 안 넣거든요. 근데 미생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원원적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또 뭐냐면 이제 제일 알고 있는 제일 많이 먹는 청국장도 똑같이죠. 거기다 미생물 누가 넣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콩이를 삶아서 그 온도에만 원원적 미생물이 와서 이제 체종되듯이 그러니까 사료에 보관하는 과정에 원원적 미생물을 체종해서 쓴다는 것. 그 다음에 제조하는 과정에 또 원원적 미생물을 체종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저희들이 기술을 알려드릴 때에 제조하는 과정에 원원적 미생물 체종은 그리 권장하지 않고요. 거의 99%를 사료 보관하는 과정에 이제 미리 이제 저장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뭐 그때그때 가져왔을 때 하지만은 그 일부라도 이렇게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원적 미생물 체종해서 사용이 제가 권장하고 또 그게 쉽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 제조하는 과정에 원원적 미생물 체종은 쉽지 않다. 또 작업이 복잡하니까 이제 간단한 방법은 사료 보관할 때에 원원적 체종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닭사육 편으로 가가지고 가축사육 편에 가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어떻게 이제 체종하는지.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축산에서는 닭사육이든 돼지사육이든 모든 가축의 그 사료에 아니면 가축의 그 원원적 미생물 사용을 한다는 거, 권장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보편적 축산에서 반려사료, 보통 이제 발효사료에서 그 사료가 흡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발효기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재료를 넣고 미생물 넣고 해서 뭐 10시간, 12시간 어떤 농가들은 뭐 24시간을 돌리거든요. 최대는 뭐 이틀, 3일 돌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수분을 더 빼기 위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농가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적으로 6시간 이상 뭐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이 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안에서 돌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이제 발효사료 아니면 이제 삽으로 해가지고 이제 쌓아놓으면서 뒤집으면서 이제 만들어서 먹이는 농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 그 재료에다가 이제 미생물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료가 발효가 되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뭡니까 이제 소화가 잘 되게 미생물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미생물이 먹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미노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이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사료 흡수율이 높아진다 해서 이제 발효시키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료의 흡수율은 높아지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축이 가져 있는 소화 능력이랄까 그거는 어떨까요? 높아지지 않는다 보거든요. 대개 보면 이제 이런 얘기했을 때 떨어진다는 건 이게 뭐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소화 기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료의 소화 능력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가축의 소화 기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료를 이제 발효화시켜서 흡수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발효 사료인데요. 그러면 이제 자연 유기 축산에서 숙성 사료는 어떠냐? 저희들이 이제 사료를 이제 100% 만들어서 이제 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 유기농업에서는 우리가 탄소 흡수 농업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외부에서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료의 대부분 뭐 닭 10마리도 1년에 1000만 톤,
GM 옥수수가 그 다음에 식용으로 500만 톤, 그 다음에 DDS가 뭐 어떤 분은 이제 2천만 톤을 수입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작게는 2,000km, 길게 멀리는 이제 뭐 10,000km 넘는 지역에서 뭐 브라질 같은데 미국 같은데 거기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수입해 오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수입하는 과정에 이제 맹독성 살충 같은 검역과들 통과하기 위해서 오염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료에 보관하는 과정, 이런 원재료를 구입해서 구해서 지역에서 이제 아니면 식품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해서 저장하면서 원원적 미생물을 채종해서 한다는 거. 이 채종의 과정이 뭐냐? 숙성이란다. 우리가 미생물을 투입해서 뒤집게 하지 않습니까? 발효를 이제 미생물이 빨리 움직여야 돼. 저희들은 미생물 넣는 게 아니고요. 자연에 김치를 담아서 그대로 숙성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발효라는 용어도 씁니다만은 숙성하는 과정에 미생물이 와서 번식하거든요. 이게 체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넣지 않고도 되는 거 똑같은 청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와 우리 민족이 해왔던 우리 식문화의 김치와 청국장 같은 그런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반려와 숙성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확히 하면 우리가 뭐 김치를 청국장 할 때 어떤 때는 반려, 어떤 때는 숙성, 그 때가 뭐 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반려와 숙성은 구분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을 채종하는 숙성, 그리고 이제 사료를 이제 숙성화시켜서 사료 자원의 자연 상태는 굳이 유지시키는 겁니다. 원원적 미생물을 채종하 그 숙성이라는 과정에 채종합니다만은 그러면 사료 자원에 가져 있는 곡물 자체 그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담았을 때 김치의 배추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발효라 그러면 어떨까? 배추 형태가 이제 변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체내에 있는 아니면 체외에 미생물이 와서 체종되는 그 숙성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상태 그 자원 이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가축이 소화 기능으로서 사료 흡수를 하면 아까는 이제 우리가 발효 사료는 뭐냐? 사료의 그 발효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화 시켜서 사료 흡수율을 높이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가축의 이제 사료가 이제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하니까 이제 단지 원원적 미생물 채종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료라고 하는 곡물이라고 하는 여러 그 사료 자원들이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원원적 미생물을 같이 먹여서 그것이 이제 가축의 소화 기능으로서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소화 기능은 점점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높이는 거죠. 가축이 가져 있는 소화 기능으로서 이제 소화시키는 거니까 이 차이가 아마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축산과 자연유기 축산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이 만드는 방법도 저는 이제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닭사육 편에 가면 병아리서부터 부화해서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가 이제 인공가오를 안 넣고 이제 30대에서 키우지 않고 이제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그때 가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연유기 축산에서는 원년종 미생물을 채종하는 숙성 과정을 통해서 사료를 만들고 미생물을 공급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사료를 만들 때가 아니라 사료 자원을 보관할 때 이제 원원적 미생물 채종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김치 숙성 과정에 원원적 미생물 채종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원리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콩 이제 비지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저장 과정에 원원적 미생물을 채종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런 통이 뭐 한 200개, 300개 정도 될까요? 통이 그렇게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 200kg 정도 되죠. 180kg에서 조금 넘은데요. 이런 통으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했다가 지금 이거는 몇 년 지난 거는 한 4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그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시면 이제 원원적 미생물이 있다는 걸 냄새를 딱 맡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구수한 뭐 청국장 비슷한 이제 그런 식으로 냄새가 날 정도니까 이게 제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 이제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사료 이제 가축 사육장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한 4년 정도 보시면 이제 비지인데 그 형태 그 유지돼 있죠. 깨끗하죠.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비질을 강아지 주면요 안 먹지만은 이 상태 되면 강아지를 정말 잘 먹거든요. 가축도 본능적으로 먹습니다. 가지고 이제 살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이제 가축 사육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장통에다 옮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덜어내면서 이제 살을 이제 여러 가지 섞으면서 청치라든가 쌀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깻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살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장시킨 겁니다. 이제 아까 장기 저장했던 걸 3년. 지금 길게 하는 거는 뭐 6년 정도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흙입니다. 제가 이제 요 지금 이제 집 옆인데 보시면 여기에 그 창고를 지으면서 흙이 나왔거든요. 이게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돌 놓고 그 다음에 이 흙을 확보하면 이거를 이제 흙 사료화 시키는 겁니다. 흙도 이제 사료 장에서 최고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똑같습니다. 원원적 미생물 채종합니다. 그러니까 흙에 보면 이제 깊은 흙이다 보니까 미생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있더라도 이제 무기 미생물이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표면층에는 유기미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기미생물을 원원종이죠. 이거를 이제 채종하는 이제 돌 같은 거 다 골라내고 이거를 사료 자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하얗게 띄었죠. 이제 미생물 넣은 게 아니거든요. 자연 상태의 김치와 같이 원원종 미생물이 채종되게 하는 이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흙에 그 영양이 없으니까 먹이철 넣어서 이렇게 그 원원적 미생물이 채종되게 해서 보면 하얗게 뜨거든요. 그 상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보시면 하얗게 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쌓아둬 가지고 이틀만 지나면요 하얗게 뜹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저장했는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 통에 저장하기는 제한적이라서 이렇게 큰 탱크를 만든 겁니다. 이게 지상으로죠. 이제 여기에 굉장히 높이가 이제 3m, 3m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차근차근 해가지고 흙을 다 채운 겁니다. 세 칸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돼가지고 밑에다가 뭐 저희들이 큰 파이프를 해서 그렇게 그 층층이 나가지고 용접을 하고 했는데도 무너지더라고요. 뒤쪽으로 돼요. 이게 파이프로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공사하는 친구들이 그런데도요. 이게 무게가 흙이 양이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흙을 다 사료화 시켰습니다. 이게 몇 개월 걸리냐면 거의 제가 혼자서 놀면서 하는 게 한 6개월 이상 걸렸죠. 이걸 저장해가지고 이제 그 탱크에다 저장에 이제 남은 흙은 이제 앞에다 또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3단까지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탱크가 지금 거의 2단은 먹였고요. 이제 한 단만 남았는데 지금 저장하면서 원원적 미생물이 채종해서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작년에 그 밀감입니다. 밀감들이 많이 그 잉여 밀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가져와서 저장 이제 살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장 원원종이 채종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다 저장할 때에 지금 먹이고 있는데 돼지들 먹이고 있는데 부패되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수한 냄새가 나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장 기술도 나중에 이제 소개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 안쪽에 한쪽에는 이제 돼지 키우고요. 한쪽에는 이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급자족하니까 이제 자가 소비할 이제 고기들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 퇴비를 생산하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료 만든 걸 아니면 원원적 미생물 먹여서 여기서 키우면 바로 옆에가 도로거든요. 이게 지나가시면서 돼지 키우고 닭 키우는데 전혀 모릅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고요. 원원종의 효과는 그거죠. 냄새가 안 난다는 거. 단지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사료 저장하는 과정에서 원원적 미생물 그거 먹으면서 뭐 다른 뭐 특별하게 뭐 미생물 먹이다 특별한 냄새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면역력 높이해서 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그 흙과 이제 콩 부산물 이제 비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혼합해서 이제 살을 먹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먹이는 게 이런 농산물입니다. 이게 주변의 농가들 이제 수확하고 남은 것들 해다가 이제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밭에 생산한 농산물들 그 다음에 이제 풀들 계속 1년 내내 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뭐 냄새라든가 면역력 없습니다. 항생제 뭐 쓸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교육하면서 뭐 몇천 마리 키우고 100마리 뭐 다 돼지를 키우고 그런 농가의 이제 실증적인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건데 저희들은 이제 이 방법으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돼지나 닭이 지금 키우는 이제 프리모더럭이고요. 저 청개하고 이게 프리모더럭을 많이 키우는데요. 이거는 이제 닭사료입니다.
직접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지금 닭들을 이제 병아리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인공 가온 안 하고 자연 상태에서 이제 전기 같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전기 안 하고 이제 보통적으로 30도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하고요. 한겨울에도 전기 가온 일체 없이 병아리를 키우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현미라든가 대나무를 먹여서 나중에 이제 강한 어떤 사료를 먹였을 때도 뭐 풀 같은 거 이제 더 보이면 그대로 달려붙어 먹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의 기능을 높여서 이제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우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병아리 어떻게 먹이는 먹이고 만들고 키우는 거 어떻게 뭐 이런 시설 어떻게 만드는가 다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축 농사편이 끝나면요. 이거는 이제 병아리 사료입니다. 병아리가 뭐냐 그러면 이제 고단백 사료 먹여서 가루 같은 게 이제 떨어지면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주먹사료를 해가지고 만들어 병아리 방법이고요. 이건 병아리 사료입니다. 이건 돼지고요.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저희들은 시멘트 바닥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1m 이상 높이의 이런 그 유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톱밥이라든가 이제 우드칩 같은 게 그 다음에 이제 풀 같은 거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실보실 유지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깔째 넣어줘 가지고 돼지 똥은 매일 걷어내고요. 그 오줌들이 이제 그 퇴비가 되게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돼지들은 이제 닭이나 이제 자가 사료 소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키운 거니까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돼지 사료입니다. 저는 건조 사료가 아니라 이제 수분 사료. 원래는 이제 돼지들이 이렇게 먹는데 지금 그 돼지 사육의 99%는 건조 사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먹였을 때가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는 건 이미 입증되어 있거든요. 효율성이 뭐 30에서 50% 높다는 거는 이미 많은 그 문헌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그 실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돼지 사료를 이렇게 수분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료 만들 때에 발효냐 숙성이냐 저희들은 반류가 아닌 미생물 넣는 발효 사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미생물을 채종하는 김치와 같이 숙성의 그 과정을 거쳐서 사료를 만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축산에서 미생물 사용은 원미생물을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퇴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종하는 거,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도 하겠습니다. 자, 미생물 사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제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몇 시간에 걸쳐서 또 몇 번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래 농사를 관심들이 높으니까요. 찾아오신 것보다는 이렇게 공유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맞는 건 쓰시고요. 불필요한 건 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닭 사육에 대해서 가축 사육에 대해서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병아리에서부터 먹이 관리 이제 전체 해드릴 예정입니다. 농사편이 이제 끝나면요.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